예, 저 답사를 아마 쌍봉사는 또 뭐 우리가 작년에도 가봤지만은 아마 시간적으로 쌍봉사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이지만은, 그래서 난 지금, 선생님들 몸도 생각해서 쌍봉사는 안 갈랍니다. 꼭 가고 싶은 분, 쌍봉사. 쌍봉사 우리 갔다 왔다. 그치? 쌍봉사 갔잖아. 안 가면 막 죽어도 안 되겠는 사람은 가요. 없습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니까 지금 요게 적어도 1시간 반은 봐야 되거든요. 운전사는 사실 1시간 반고도 부족하고 사실은 한 3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봐야 그래도 좀 제대로 봤다 싶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볼 것도 많고 하는데 오늘 그 답사를 총괄하는 겸해서 이 지도를 놓고 지금 제드린 자료에 있는 지도입니다. 자료에 그 책장에 있는 지도가 여기 이거거든요. 그냥. 오늘 우리가 코스를 말씀드리면 남해고속도로를 따라서 서남사 앞을 성주를 지나서 요 앞에 주암IC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동복호를 해가지고 이 하순읍을 가가지고 여기에 요 하순군 여기에 쌍봉산 여기 갈 거거든요. 여기에 능주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능주에 조각로 정려 유어지 그거 없잖아요. 능주면 해놨네. 여기 조화시시 하는데 여기 보고 요 도곡면에 우리가 고인돌 단지 맞죠? 그걸 보고 이 지석강을 따라갔죠. 지석강을 따라서 나주로 들어갔습니다. 나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밥 먹고 이제 향교하고 지금 영산파고 봤죠. 영산을 따라서. 반남고문은 제가 말로서 떼었습니다. 반남고문이 가까이 있는데 생각보다 멉니다. 그런데. 그래 다시 지금 돌아서 이리 해가지고 불회사 쪽을 또 와서 운준사로 와 있거든요. 불회사 오기 전에 우리가 철천리 세지면 그쪽에 세지면 옆에 봉황면이 안 나와 있죠. 그 철천리 석굴을 보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운준산을 보고 여기 따라서 쌍봉사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시 영암하고 순천하고 연결된 고속도로 새로 난 거 지난달에 우리 탔던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코스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걸 어떤 건가 뭐 영광역에 보면 법성포 어디 있습니까? 법성포 있을 건데 하여튼 영광역이가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칠산바다거든요. 칠산바다 법성포 그 다음에 이거 뿔갑사 있죠. 뿔갑사 그 다음에 불회사 우리 지나온 불회사 그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반낭고분 그죠? 반낭고분 그 다음에 여기 완도에 청해진 장고도 유적지 창자박물관 그 다음에 제가 미항사에도 보라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울돌목역에 우수영 관광지 울돌목이죠. 그 다음에 용장산성 이런 것들이 이 전라남도의 오늘 제가 주어로 이야기하는 미스테리의 중심에 서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보면 개략적으로 요 선해안은 딱 전라남도 모서리에 해당됩니다. 영산강변을 따라서. 여기에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역사상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도 다 밝힐 수도 없고, 딴 사람들도 지금 운전사 이거 하나마저도 지금 아직도 못 밝히고 아니십니까? 그럼 굳이 밝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상력만 자꾸 자극하는 그것도 너무 자료가 없어서 자료도 없을 뿐더러 지금 말은 참 많습니다. 이 전남대학교에서 요 4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해가지고 거의 고고학적인 거는 거의 다 있는 거는 다 지금 조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다 말로서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문헌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문헌 사료는 다 설화로만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차라리 정통성이라도 획득할 건데 전부 말해서 말로서 내려오는 설화들밖에 없습니다. 그 설화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요. 이 운준사를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도선국사입니다. 도선이 지었다. 도선이 인들을 해가지고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신라를 갖다가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복시키는 것보다 신라를 새로 개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도선대사의 영향력으로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죠. 어찌 보면 도선이 죽고 나서 도선은 827년에 나가지고 898년에 죽습니다. 신라가 망하기 한 40년 전에 죽는 거죠. 신라는 936년에 망했으니까. 어쨌든 목적은 달성합니다. 어찌됐든. 살아생전에는 못했지만은. 도선이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 천불 천탑을 만들었다 하는 설화가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화 자체도 도선이 만들었던 설화 자체도 몇 종류나 됩니다. 닭이 울어갖고 천인이
상해성이 귀찮아서 일부러 다구름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인들이 다 가서 그 마지막 누워있는 요 와불 나와있죠. 와불은 못 일으키게 하고 미완성으로 끝났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운주화상이라는 사람, 요 이름을 갖게 하는 운주화상이라는 사람이 천일 동안 기도를 드리든가 하늘이 감흥을 해가지고 천인들을 내려보라 해가지고 흙으로도 천불 천탑을 만들었는데 천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전부 석탑과 석불로 변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중당서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하강을 했으니까 와서 너 보고 좀 믿어달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더랍니다. 제발 믿어달라서도 안 믿어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내를 거북이로 좀 만들어달라. 사람 좀 태우고 되게. 그래서 자기가 거북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그래서 요 앞에 저 일주문 이름이 영구산 운주사 되어 있죠. 영구산. 구자가 거북구자기. 그래서 영구산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천불산이죠. 산 이름. 그래서 영구산이라는 그런 설화에 있는 산 이름을 갖다 들여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봉우리가 왼쪽은 일개봉이고 오른쪽은 일봉산입니다. 일봉산 일개봉.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일봉산은 해가 못 뜨거라 아침 해가 못 뜨거라 도선이 해를 잡아놨다는 데고 일개산은 해가 못 넘어가거라 붙잡아놓은 걸어놨다는 데가 걸개자거든요. 왜 도선이 하룻밤 하룻낮에 다 천불 천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고 요 들어가보면 석조불감이 있습니다. 부처가 양쪽으로 덕을 맞대고 있는 불감이 있는데 문짝이 없습니다. 근데 문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짝 여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도선이 와 깨로는 또 했는지 개체성이 모입니다. 마누라가 시끄럽다고 그 문짝을 떼가지고 칠산 아파트에 갖다 버렸답니다. 설악하여튼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아주 간단히. 그러고 우리 건대에 와서 우리 이제 그 건대 문학가들이 황석영이가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썼죠.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때는 그 장길산 무리가 마지막에 여기 운주사에 들어와서 이걸 조성했다. 와불을 조성하고 미래를 갖다가 바라봤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송기숙이라는 송기숙이라는 소설가가 녹두장군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동학대 조성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정이라는 진주지역의 작가 있습니다. 백정을 쓴 정동주 씨 알죠? 우리나라 진주지역의 차문화에 뭐 좀 한가닥 하죠. 정동주? 진주신문. 그래요. 정동주 씨. 응. 그분이 이거 백정이라는 소설 썼거든요. 진주 그 형평운동을 갖다가 소재해가지고. 그분도 상당히 지명도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 운준사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는 요 삼별초를 제거하러 안 갔습니까? 몽고군들이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제거하고 나서 전성 축하 그거로서 기념으로서 이 절을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는 요 탑에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는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몽고에 쓰는 문양을 닮았다. 그래서 몽고까지 날아가가 몽고 학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걸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몽고를 삼별초를 멸한 몽고군들이 전성 기념으로 이 탑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맞다고는 누구도 말 못. 불탑의 형식은 12, 3세기 거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안 맞죠? 그렇지만은 조선이 제일 설득이 있는 조선이 어느 식으로든지 관여를 했답니다. 조선이. 제가 오늘 나중에 와불 가서 마지막 장소 와불에 가서 그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이게 많은 설화들을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설화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건 주체에 대한.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외국분이 오셔서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독일의 조각가입니다. 독일의 조각가고 자기 부인이 송현숙이라는 그 우리나라 사진 작가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49살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국의 성스러운 돌 미륵이라는 책이 있고 그게 번역된 게 지금 학고제 신스에 나와 있습니다. 미륵이라 해가지고. 그는 그 서양인의 눈으로서 자기는 그 조각가거든요. 조각가의 그 입장으로서 아주 세심하게 직관력이 있는 상상이 있는 글로서 써놨습니다. 운주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미륵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몽고 학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덤에 쓰여지는 아. 문양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수도 합니다. 있을 것 같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릇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저거는 백제개고, 얘는 신라개입니다. 그렇죠. 저 얄팍하죠. 이거는 좀 두툼하고, 이거는 신라개 석탑이고, 저는 백제개 석탑입니다. 이건 천국 있고 저건 없어요, 천국이. 예, 그러니까. 천국 밑에 이상한 사선으로 모양이 줄이 돼 쭉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문양이고, 이게 어쨌든, 뭐, 백제개 신라개도 뒤섞이고, 양식도 뒤섞이고, 청소가 지 마음대로고, 주군 한 방이고, 이게 과연 불상으로, 불탑으로 조성된 건지, 불탑이라는 건 부처님 사령을 모신 게 아닙니까? 과연 그거로 진행된 건지, 어떤 건지 모든 게 회의의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 탑에 몸살이 유일하게 몽골 민족들만이 저걸 갖다가 사망으로 뻗어가는 그 힘찬 기상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여긴답니다. 저는 저기 실제 몽골에는 쓴 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동주 씨는 이제 몽골군들이 삼면초로 갖다가 끊고 정성기념탑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망이 되게 좁죠. 모르겠어요, 뭐. 근데 근데 잘 보면 코가 저 위에까지 아. 옹결돼가지고 이망이 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그래도 비례도 안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망이 많이 좁게 보입니다. 저는 그 형상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위를 하늘을 쳐다보는 걸 갖다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망이 좁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린 자리에 보면 요 자그마한 축소 도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형상 탑에 나타난 이런 걸 보고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12세기 내지 13세기, 그게 고려 무인 정치 시기라고 비정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현재 그쪽에 의견이 제일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 연장은 떨어지니까 도선을 어느 까지나 설화로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여기 공사에 관여하지는 그러면 않지 않나. 그런 실제로 여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세웠을 가능성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많은 걸 갖다가 옮긴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운반 수단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제로도 돈은 또 여기에 나는 돈입니다. 우리 항마 촉진이는 수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인지 몰라요, 머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부처인지 아닌지도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감실 부처겠네. 이게 이제 감실인데 요 문짝이 문짝 펴가 져 있잖아요. 문짝만 요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문짝이 열고 닫고 시끄러워서 도순 마누라가 떼가고 칠산 아파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 문짝이 있었다는 설화입니다. 문짝 펴가 있잖아요. 왜 숨어있지? 보호하려고 집에다가 넣어놓는 겁니까? 네, 요 도면이 있습니다. 네. 요건 보시면 됩니다. 코가 여긴 대체로 코밖에. 여기도 문지왕 표시가 다 있죠. 아이고, 제발. 자, 이게 이제 지금 보물이고, 아까 처음에 우리 만났던 그 구청탑이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일명 호떡탑이라는 이 원형탑이 호떡탑이라고 그럽니다. 별명이. 훨씬 정감이 있잖아요. 이 호떡탑이 보물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런 탑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건 얘가 없어요. 생성이 안 되는 그냥 수만 안 식각형. 각재가 있죠. 이게 식각형입니다. 식각형. 원으로 되고 있는 중이죠. 나머지는 원으로 깎았죠. 그러니까 이걸 하강처럼 정격에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돌질이 다 떨어져 나버리기 때문에. 선만 그냥 순실실. 선생님 말씀처럼 누가 빨리 만드나. 누가 빨리 만드나 대의를 불거저라는 겁니다. 우리 내리니까고 부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 있게 그냥 막 잘 생겼다. 이게 뭐 원래 여기 있었었나? 옛날부터 여기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뭐 이게 원래 이 자리였는지 그런 건 확인이 안 됩니다. 당신 내 사랑해.
생각해 볼게. 아니. 지금 모습하고 다르죠? 뭔가 이돌 떨어져 있죠? 돌 떨어진 걸 씌운 모습입니다. 씌운 모습. 머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야, 이거 머리에서 떨어진 형태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 비교를 해보라고 같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제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이제 떨어져 나왔다. 이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목을 자른다고 이렇게 상투를 위에 머리를 상투를 잘라버린 것도 목을 자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랐다 하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원래 일어나는 거다. 이 불 자체를 갖다 일하지 세운 것처럼 아니처럼 우리가 와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누워있다고. 그렇지만은 이 와불은 형태로 볼 때 와불 형태로 이렇게 세우려고 만들다가 말아난 부처처럼 보입니다. 과연 세우려고 그러면 이 콩을 어떻게 세우려고 작정했는지 어쨌든 하다가 안 돼서 닭이 울어서 가버린 부처가 마지막 미완성 부처가 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 돌을 따는 데가 보이죠? 네. 요 밑에 여기요. 팔 옆에 어깨선으로 이 돌 따낸 저 크기가 우리 방금 저 밑에 부처 무슨 부처라고 그랬죠? 어디에? 무슨 부처라고 밑에 부처 서가 있다 아닙니까? 밑에 올라오는 길에 공룡. 제가 저 밑에 보이네. 무슨 부처라고 서가 안 있습니까? 부처님 시위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부처라고 무슨 부처라고 무슨 살이 할 때 무슨 이제 한자로 어렵게 이야기하면 시부리고 좀 찍힌다고. 그냥 애칭으로 그냥 무슨 부처라 그래요. 제가 발음이 좀 센차고 무슨인 줄 알았어. 네, 여기서 따내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딱 맞습니다. 여기서 따내가지고 가. 아, 여기서 따내서. 다 옆에, 부처님 옆에서 따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장보고의 부부상입니다. 이걸 좀 참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청해진 오늘 제가 둘러보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한 전라남도의 이 불가사의를 볼 때 청해진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장보고가 죽게 되죠. 신라 조정으로부터 목이 보이죠.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한성의 꿈을.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부부고. 그래서 이 영역은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다. 이렇게 학계 상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때 당시의 사건들을 왜 그래 도선이의 강한기 이 시대가 만들어진 게 12, 13세기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기록이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창건전도도 모르는데 도선에 관한 설화가 가장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러면 도선하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도선이 살았던 시대하고 청해진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 전라도의 그때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선의 스승이 누굽니까? 태안사, 독리산의 해철이. 그죠? 해철이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 선단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쌍봉사, 우리가 오늘 가지는 못하지만 쌍봉사에 있다가 태안사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도선은 태안사 그 해철한테 가서 배웁니다. 제가 사성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고인으로부터 풍수지리를 갖다가 배운 그게 해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행선사하고 연결이 자꾸 되는데 일행선사가 중국의 풍수지리의 그 비호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선이 일행한테 가서 중국 가서 배웠다 그러는데 도선이 중국 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도 않고 다만 그런 만들어진 거고 생전 연대가 100년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도선처럼 우리나라에 신비화된 인물 없지 않습니까? 보면 스님이 분명히 이 나라에 살았던 이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면 확실하고 생물인데도 확실한 사람인데도 신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옥룡왕 가서도 이야기했죠. 광양에 그 동백사 옥룡왕이 제일 오래 있었다고 해요. 도선이 다시 말씀드리면 827년에 나가지고 898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청해진은 828년에 황도광 때 청해진이 설치됩니다. 도선이 2살 때죠. 설치돼 가지고
846년에 장보고가 피살이 되고 851년까지 존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저 김제의 벽골제로 보내버렸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846년이면 도선이 몇 살쯤 됩니까? 한 20살 때 안 됩니다. 한참 그에 이제 출가했을 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스승을 통해서든지 청해진의 여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겹쳐요. 그런 거로 볼 때, 그러고 이제 제가 드린 두 번째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장면, 그 사람이 추정하는 그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유기사 형태거든요. 평면도인데, 자기는 전체가 대형국 아닙니까? 대형국이고 타비스가 있는 걸 천을 연결하고 이렇게 와구라고 연결하니까 배가 돛대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억측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주판알탑, 그거는 그 안에 기중품을 넣었기 때문에 청해진 선단이 그 안에 넣어 같은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하고 교역한 걸 상징하는 것이다. 아까 거지탑 있죠? 네. 그거는 뭐 배다, 산배 같은 거, 면포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상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조금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패탑 말했는데 그 실패탑 위치가 배의 그 돛을 갖다 감는 그 있죠? 줄. 그걸 역할을 한다. 그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감실이, 아까 감실이 저기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와부는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장보고의 미완성의 형태를 이렇게 추모하는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은 추정을 합니다.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갖다가 뒤집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해철 이야기 이런 거는 그 사람 말에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다 덧붙인 겁니다. 해철이 자기 스승이고, 해철은 청해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해철이 언제 귀국을 하죠? 839년에 귀국합니다. 청해진이 혁파되기 7년 전에 귀국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고 우리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 거기 가면 그 보조선사 최징이 이야기 나오죠. 우리나라 구산 선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가지산문, 거기가 그 최징이 제일 처음에 출가하는 절이 요 무진주의 황학난야라고 나옵니다. 기록. 근데 황학난야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야라는 거는 절의 다른 말이거든요. 황학난야가 저는 혹시나 요 운주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선종 역사하고 청해진 역사하고 요 도선도 선종성이잖아요. 대체 독립산문 출신의 선임이니까 이 일대 그러고 도선의 탄생지가 바로 요 밑에는 월출산 아닙니까? 우리 그 채씨가 자기 어머니가 채씨인데 빨래를 하고 이제 오이가 떠내려왔는데 오이로 갖다가 모은데 아로 배가지고 낳은 아가 도선입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불길하다고 갖다 버린 건데 저 엄마가 되놓으니까 며칠 뒤에 그 버린 숲에 가보니까 비둘기들이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꽃자를 써갖고 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도선설 아닙니까? 그리고 월출봉 그 꼭대기 가면 구정봉 9개 절구동 방이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맥을 끌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절구를 찧었다는 그 구정봉도 아니십니까? 월출봉이. 마해불도 있죠. 제하고 가신 분 있죠? 연안 갔죠? 아니요, 저 따로 갔어요. 제하고도 갔잖아요. 안 갔어요. 월출산 마해불 선생님, 누구랑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때 윤영민 선생하고 이남빈 선생님하고 뭐 그래 갔는데 저는 그때 그때는 못 같이 갔어요.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치, 못 갔어요. 어디 같이 그러고 어쨌든 그게 울출산에 보면 제가 요번에 답사 공부하는데 예. 풀밭 있고 그 예. 타바라 서가 있죠. 예. 거기가 바로 월출산 구정봉 바로 밑에 있는 용암사터입니다. 그 위에 국보로 지정된 마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영산포구하고가 탁 다 보이고 그 자리가. 용암사터 우리 가보지 않았어요? 담날에서 안 갔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그때 못 가셨다고 아쉬워했죠. 한여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나는 연안을 갔다 오고 싶어요. 딴 날짜랑 여기 갔다 저 왔습니다. 머리 방향 그래요? 예, 선생님 머리 방향은 어때요? 이 남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남쪽으로요?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보고의 상이다. 그 사람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끝내 완성을 못하고 가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불상이 일어나는 날 세상은 바뀐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장복으로 추모하는 요 추모공간이라 이거 요 전체 다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 사람이요 최홍이라는 사람. 아, 최홍. 그 사람이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천년의 미스 천년의 뭐 어쩌고 문사로 돼 있어. 그럼 아마 거기에 많이 수긍을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딴 자료를 보시든 안 그러면 오늘 느낀 걸 가지고 진짜 이 운주사는 어떤 상상력을 갖다가 나름으로 가슴에 많이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만한 절이거든요. 아직도 운주사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오지. 미스터리는 밝히지면 그건 뭔 재미로 봐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떡다 탑재로서 만들어 놓은 하다가 말한 건지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두 칠성의 각하고 거의 비슷한 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바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와불처럼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